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조합원TV입니다. 네, 오늘 D-0 CPI 발표되는 날이죠. 주식 투자를 이때까지 한 20년 가까이 해오면서요, CPI 지수를 이렇게 관심 있게 바라보고 이렇게 좀 신경 쓰는 그런 해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큼 지금 시장이 어렵고요. 어렵다는 게 시장이 이렇게 하락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요, 이 분석하고 이 예측하고 대응하기가 정말 만만치 않다라는 의미의 그 어려운 장세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CPI가 굉장히 시장의 핵심 키 역할을 하기 때문에 CPI를 관심 있게 지금 봐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시장의 예측은 오늘 발표되는 CPI가 약 8.8%, 지난달보다 0.2%더 상승한 그런 지수를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시장을,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자극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중고차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요소가 많았지만, 자, 원자재 가격이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지금 먼저 유가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유가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요, 유가는 박스권 흐름입니다. 자, 상단은 130달러, 그리고 하단은 95달러를 박스권에서 계속 이렇게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CPI에 포함되는 유가는 바로 저번 달이죠. 저번 달에도 음봉으로 내려왔는데 그 저번 달하고는 평균 가격으로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적용됐던 유가 부분은 큰 차이가 없지 않겠나 싶어요. 오늘 발표되는 CPI에는요. 그런데요, 다음 달에 발표되는 CPI에는 떨어져 있는 이 유가가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기대되는 게 8월 달에 발표되는 CPI는 오늘 발표되는 CPI보다 더 작아지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약간의 어떤 해피한 기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미리 한번 살펴보면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천연가스 가격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지금 이쪽에 월봉 차트 캔들을 보시면은 지난달에 굉장히 장대 연봉으로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가격에서 지금 반등을 지금 이번 달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일봉 차트에서도 이렇게 외봉을 그리고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의미 있는 장기 추세선 구간에서 반등을 주고 있는데요. 자, 그렇지만 천연가스 가격도요, 여기서 또 치고 이렇게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얘도 마찬가지 이 범위 내에서 박스권 흐름을 앞으로 이어나갈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도요, 일단은 꼭지를 쳤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브렌트유도 마찬가지 박스권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죠.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WTI나 브렌트유나 흐름은 그렇게 같은 맥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한번 보실게요. 이미 가격을 여기에서 꼭지를 치고 쭉 내려가고 있죠. 월봉 차트에서 보시면은 추세는 이미 다 꺾였습니다. 알루미늄요. 커피 한번 보실게요. 커피도 가격이 이번 달부터, 지금 이번 달에만 해도 가격이 제법 많이 내렸죠. 마이너스 10% 넘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추세선상에서도, 그리고 패턴상에서도 자, 이렇게 투턴을 패턴을 그리면서 월봉상의 음봉을 나타내면서 추세가 이번 달부터 꺾였습니다. 그래서 커피 가격도 지금 이제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식료품에서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또 이 옥수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옥수수에서 정말 무슨 일이고, 자, 이게 월봉을 보시면은 정말 무슨 일이고 싶죠. 여기 보시면은 이번 달에 옥수수 가격이 폭락을 했습니다. 장대 연봉으로 내려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의미 있는 하락입니다. 그래서 옥수수 가격도요, 하락으로 지금 추세 전환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탕도 마찬가지. 이번 달에는 월봉이 양봉이긴 한데, 일단 추세선상에서는 플랫하게 얘도 박스권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죠. 일봉상에서도 패턴상 쌍봉을 그리면서 지금 추세를 하락 추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탕 가격도 일단 꼭지 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2차 전지의 이제 주요 원료로서 니켈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데요. 니켈이 언제였습니까? 이때가 지난 3월 달에 투기성이었죠.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는 거, 이거는 완전 투기성이었습니다. 이내 고꾸라졌죠.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의미 있는 구간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니켈 가격도 이미 상승 추세는 꺾였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밀 한번 보실게요. 얘 어떻습니까? 월봉을 잠깐 보시면은 크게 하락하고 있죠. 2개월 연속. 얘는 1200달러 부근에서는 이미 꼭지를 쳤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급하게 하락하면서 의미 있는 저점에서 또 반등은 주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반등일 뿐이고 이 밀 가격도요 이미 추세는 여기서 상단에 꼭지를 치고 빠지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급한 상승 흐름은 끝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거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대두는 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음식에 가장 또 많이 들어가는 게 콩, 밀가루, 옥수수, 자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들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서 보셨다시피 밀 그리고 옥수수는 가격대가 꺾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대두, 콩가루도 지금 마찬가지 가격이 급하게 내려가고 있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여기서 보면 원탑을 일단 한번 줬고 뚫고 올라왔지만 여기서도 지금 이번 달에 장대 연봉으로 월봉에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타격이 나오고 있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아직 완벽하게 하락 조정은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상단에 매물권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대두도 마찬가지 강한 흐름세는 이미 꺾였고 자 여기서는 기간 조정을 주거나 혹은 흘러가다가 가격 조정을 다시 줄 가능성도 농후해 보입니다. 옥수수, 설탕, 그리고 밀, 대두 이 가격대만 보더라도 인플레이션 지수 중에서요 지금 유가 못지않게 에너지 못지않게 강하게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게 바로 식품 가격이 있죠. 식품 인플레이션입니다. 자 식품에서 원료가 되는 부분들이 가격이 지금 다 꺾여 내려가고 있죠. 식품의 원재료가 되는 가격들이 다 추세들이 하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오늘 발표되는 인플레이션에 특히나 식품 인플레이션 부분이 여전히 상승 인덱스를 보여준다면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바로 서비스입니다. 거래되고 있는 원재료 값은 내려가고 있지만 서비스 즉 식당에서 판매되고 있는 음식값 그런데 서비스 가격 부분이 자체적으로 오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바로 이거는 지금 원재료 가격뿐만 아니라 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동안 장사를 못하고 손해를 많이 봤잖아요. 그것을 지금 이번에 팬데믹이 끝나는 요 시점, 저기 오프닝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 매출의 손실 부분을 좀 메꿔놓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비스 가격이 올라가지만 이것은 원재료 값이 내려가고 그리고 지금 수요가 좀 많이 줄고 있죠. 소비 지출 수요가 줄고 있는 그런 전환점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 가격이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끝까지 올라가지는 못하고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회귀해서 가격이 돌아온다면 식품 인플레이션은 또 완화되지 않을까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금 가격은 얘는 한마디로 꼭지 쳤습니다 라고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월봉에서 보시면 원탑, 투탑으로 지금 꺾여 내려가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렇죠. 지금 다만 저점을 깨지는 않고 있습니다. 1724달러 지금 종가인데요. 여기서 직전 저점까지 와 있지만 자, 큰 의미 없습니다. 위에서 이미 탑을 찍었기 때문에 2000달러와 1700달러 이 가격대에서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거나 혹은 이 저점 1700달러를 붕괴시키고 내려온다면 금값은 이 하단 1500달러까지도 봐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금을 봤으니까 이제 은을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은을 보시면 은 가격은 더 심하게 미리 내려와 있네요. 월봉을 먼저 보실게요. 자, 여기서 원탑 그리고 투탑을 찍고 저점까지 깨면서 훅 빠져버렸죠. 아까 금값의 1500달러의 위치라는 게 요쯤이었는데요. 은은 이미 그 위치까지 와 있네요. 자, 먼저 이렇게 가격 하락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금속 부분도 이미 가격은 끝났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구리 가격 보실게요. 구리 가격이요. 자, 원자재 중에서 구리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이거는 다분히 투기성 어떤 매수세가 많이 몰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 상승 그 흐름을 타고 이제 많이도 올랐었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근래들어서 급하게 내려오고 있죠. 자 이렇게 급하게 내려온다는 거는 여기서 들어왔던 투기성 자금이 들어온 것이 여기서 빠져나가고도 있고요. 두 번째는 경기 둔화에 대한 어떤 우려가 또 구리 가격의 하락을 이끌고 있습니다. 구리라는 것은 웬만한 데 다 들어가고 있죠. 구리는 우리 생활에서 아주 밀접하게 없어서는 안 되는 어떤 금속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구리는 어떤 경기를
대변한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원자재 가격들을 지금 살펴봤는데요. 어떻습니까? 공통점이 있죠. 모두 다 가격은 정점을 찍었다라고 보여지죠.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던 것이 일단 가격은 꺾였다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원자재 가격에 의한 인플레이션은 일단은 소멸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CPI, 즉 인플레이션의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서비스 요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많이 팔렸던 뭐 TV라든지 전자제품들, 그리고 중고차, 자, 이런 소비성 제품들, 물건들은 이미 많이들 팔렸어요.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 되면서 다들 서비스로 몰리고 있습니다. 식구들과 친구들과 연인들과 밖에 나가서 식사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뭐 술도 많이 마시시고, 그래서 소비를 그렇게 일으키면서 서비스 요금, 그리고 여행을 가면서 항공이라든지요, 호텔이라든지 이렇게 소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측면에서의 어떤 인플레이션, 가격 상승,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얼마나 이어질지, 그게 어떤 인플레이션의 또 하나의 키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뭐니 해도요, 우선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요, 바로 유가입니다. 유가가 잡히면 인플레이션은 정점을 이뤘다라는 얘기가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정점이 어느 정도 눈에 보이고 있죠. 100%는 아닙니다. 자, 100% 정점이 이루고 하락 추세에 꺾였다라고 하려면은 현재 박스권 95달러를 붕괴하고 이 밑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직까지 떨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현재 기준으로 해서 유가가 꼭지를 치고 하락 추세로 전환했습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시기상조고요. 다만 지금 박스권 하단까지는 내려와 있으니, 그래서 다음 달에 인플레이션 지수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월 CPI는 어떻게 나올지 예상이 되시죠? 바로 8월 CPI는 자, 7월 현재 유가가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해석되는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자, 희망 고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8월 CPI가 하락되고 그러면 인플레이션 고점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9월 금리 인상폭 축소 전망이라는 얘기들이 마구마구 나오기 시작할 거야. 그러면 주식시장은 의미 있는 반등이 이어지는 아주 괜찮은 장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합니다. 그동안 좀 힘들었던 시장 하락에서 힘들었던 우리 투자자분들이 약간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자, 경기 침체 우려라는 얘기가 이제 뭐 거의 일반화돼서 나오죠. 그래서 그게 언제냐라는 것이 관건이지, 경기 침체는 온다라는 게 이제 거의 얘기가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제학 교과서적인 측면에서 경제 침체라는 것은요, 2분기 연속으로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게 경제학에서 경기 침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1분기 때는 미국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1.6%로 마감이 됐습니다. 2분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관건이겠죠. 그래서 지금 잠정치가 7월 28일, 자, 2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됩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수치가 나오는지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경기 침체 우려가 정말로 사실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때 시장은 일단 한번 충격을 받을 거예요. 지금은 우려일 뿐이지만 걱정이죠. 근데 여기에 지표상으로 정말로 GDP 성장률이 경제대국인 미국에서 하락이 또 한 번 더 나타난다면 시장에서는 또 한 번 더 화들짝 놀랄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장에서 과연 어떻게 이것을 소화해낼지, 그거는 7월 말 돼서 한번 봐야 되겠죠. 그러면 7월 말에 발표되는 GDP 성장, 그리고 8월 달에 발표되는 CPI, 이 둘을 관해서 한번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럼 시장에서는 굉장히 계산기를 빨리 두드릴 겁니다. 과연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할 건지, 혹은 CPI의 정점, 즉 CPI가 꺾이는 것을 반영을 할 건지, 시장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고민을 하고 반영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자, 그 흐름에 따라서 우리는 투자를 이어나가면 되는데요. 그냥 불안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지표들을 한번 어떻게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시세가 흘러가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경기 침체가 걱정이 되시죠?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투자 적기는 언제일까요?
경기가 좋을 때일까요? 부동산 경기가 아주 좋을 때 아파트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주식시장이 아주 호황기일 때 주식을 매수하시겠습니까? 그때는 이미 늦지 않을까요? 자, 주식 부자, 부동산 부자들은 다들 언제 투자를 했을까요?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든 부동산 투자든 항상 정답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거죠. 그러면 쌀 때는 언제 싸질까요? 기존에 주식이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싸게 매물을 내놓을 때겠죠. 싸게 매물을 내놓을 때는 언제이겠습니까? 안 좋을 때겠죠. 가격이 꺾어지고 경기가 침체되고 부동산 경기도 그리고 주식시장의 추세도 다 꺾였을 때, 한참 내려가고 있을 때, 그리고 마지막에 던지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참다 못 참아서 그냥 심리적 압박으로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막 던지겠죠. 그러면 그때가 바닥입니다. 정말로 주식 부자, 부동산 부자들은 언제 샀을까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은 무엇일까요? 네, 다들 적절한 판단을 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고유가 시대의 전기차 시장 추이를 한번 살펴봤어요. 자, 지금 2022년 올해 1분기예요. 지금 유가가 굉장히 골머리 썩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유가, 전 세계적으로 다 고유가인데요. 그러면은 기름 없이 갈 수 있는 차는 무엇일까? 전기차인 거는 다들 아시겠죠. 그래서 전기차 시장의 추이를 한번 지금 이 데이터를 가져와 봤는데요. 글로벌로 보면은요, 작년 대비 76%나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름값이 비싸니까 다들 전기차 산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가장 많이 성장을 했고요. 이만큼 올라갔죠. 그리고 유럽이 또 이만큼 올라가고요. 미국도 만만치 않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지금 많이 이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단순하게 생각하더라도 복잡하게 갈 거 없죠.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투자할 대상이 어딘지 가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테슬라 계속 차값을 올려가지고 그래서 좀 거시기는 하게 합니다. 어쨌든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그것을 판매가에 녹여 넣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잘 팔리는 물건을 생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테슬라는 참 무리하게 가격을 많이 올림에도 불구하고 차가 팔리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만 생각해도 좀 뭔가 힌트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시는 차트는요, QQQ입니다. 자, QQQ를 보시면은 지금 프리마켓에서 0.3% 정도 지금 오르고 있는데요. 자, 월봉 먼저 보실게요. 월봉의 캔들이 일단 양봉이죠. 자, 근데 진짜 양봉인지 가짜 양봉인지, 자, 일봉에서 보시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주가는 21선 위에 있고요. 5일선만 꺾여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혼조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락하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지금 여기서 5일선이 탁 꺾어져 가지고 21선 밑으로 내려온다고 치더라도, 그렇게 치더라도 다시 반등을 줘야 돼요. 그래서 주가가 현재 위치에서 빠지더라도 다시 올라갈 겁니다 라고 제가 적었던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혹시나 오늘 CPI가 어떻게 높게 나와서 그의 충격으로 빠진다고 했을 때 그대로 다시 한번 쭉 무너질 거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빠지더라도 주가는 다시 한번 더 들어줬다가 빠져야 되기 때문에 들어준다라는 게, 그래서 빠지더라도 들어준다, 이게 지금의 맥락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혹시나 빠지더라도 내일 아침에 시장을 열어봤는데 하락했다, 그렇게 해서 당장 던진다? 아닙니다. 반등 줄 때 던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장세는 더더욱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지금 추세는 하락 추세 맞습니다. 이번 달 7월 달만 반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반도체 ETF 쏙수의 흐름을 보시면요, 얘도 장기 추세상에서는 현재 하락 추세입니다. 큰 흐름은 하락 추세이고요. 하락 추세 구간 중에서 지금 이번 달에 반등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지지난달에 줬던 반등처럼요, 이번 달에도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21선 기울기를 보면 약간 옆으로 눕고는 있어요. 근데 현재 주가가 21선 아래에 있고 5일선도 지금 횡보를 하려고 딱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조세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테슬라를 보시면은 장기 추세는 하락 추세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중에 지금 이번 달에는 반등을 주고 있다. 지금 보시면 21선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옆으로 기고 있죠.
옆으로 횡보하면서 21선 위에 5일선 올라가고 현재 주가가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에서도 지금 보시니까 일단 QQQ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흘러가고 있네요. 반등 구간 중에서 혼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네요. 만약에 반대로 떨어진다면 떨어져도 다시 올랐다가 빠져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빠지더라도 따라가면서 매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애플도 마찬가지 추세는 지금 하락 추세 구간에서 반등의 흐름을 7월달 지금 반등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법 강합니다. 그죠? 계속 양봉을 주면서 이번 달에 월초부터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61선까지 올라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애플은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현재 위치로 봤을 때는요. 그리고 저항권에도 지금 와 있고요. 그래서 무리하게 지금 따라갈 필요는 없다라고 봐지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어제 많이 떨어졌죠. 예. 직원의 뭐 1%를 해고하겠다라고 이제 어떤 기사를 내면서 어제 4%나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자, 지금 대형 기업들이, 특히나 대형 기술 중심의 기업들이요. 자, 어떤 직원들을 해고를 하겠다, 혹은 채용을 줄이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이런 얘기들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아시다시피 자,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선 조치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 인건비는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그 인건비는 지금 인덱스에서도 나오다시피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임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경기는 지금 침체 우려에 지금 빠져 있고 그 가능성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지금 소비가 이동을 하고 있죠. 소비가 무엇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에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죠? 서비스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의 이동에 따라서 특히나 제조업들에서는 이런 소비의 패턴의 변화,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저거 있죠.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자, 이런 요건들 때문에 선제적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겨우 1%에서 10% 이하의 몇 퍼센트 정도만 감원을 하겠다, 혹은 채용을 조금 줄이겠다, 이 정도 선제적 조치의 성격으로 움직이고 있지, 대량 해고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대량 해고는요, 지난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정말로 많은 대량 해고가 있었어요. 이거는 신문지상에서 계속 헤드라인으로 나왔었습니다. 자, 지금은 그렇지 않죠. 다만 미리 선제적 조치를 조금 해놓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시장의 큰 틀을 바꾸거나 혹은 기업의 이익을 망가뜨리는 그 정도의 어떤 데미지를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크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요, 이렇게 그 정도로 무너질 만한 회사는 아니다라고 봐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지는 기업과 업종의 주식은 홀딩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월말로 분할 매수도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미 많이 가지고 계시면 홀딩, 그리고 현금을 가지고 계시면 월말 분할 매수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 좋아지는 기업과 업종의 주식, ETF 같은 것들이겠죠. 자, 그리고 지금 시기가요, 주식 보유 수량을 늘리기에 최적입니다. 이렇게 싸지고 사람들이 불안해서 싼 값에 막 던지는 이런 주식을 사 모을 수 있는 최적기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주식을 사고 싶어서 막 달려들어서 주가가 막 올라갈 때, 그때 달려가서 같이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남들이 예딱하고 싸게 던질 때 그것을 조금씩 사 모아 놓는 게 유리할까요? 그 판단은 스스로 하시면 될 텐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솔깃하지 않습니까? 남들이 싸게 던질 때 조금씩 나는 모아 놓는다 랑, 남들도 막 사고 싶어서 미친듯이 영끌하듯이 주식이나 부동산을 살 때 내가 거기에 합류해서 나도 미친듯이 영끌해서 주식이나 부동산을 산다. 과연 거기서 대박을 낼 수 있을까요?
네. 그게 바로 비쌀 때 내가 살 건가 혹은 쌀 때 살 건가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한번 내려보십시오. 결국 경기든 주식시장이든요 혹은 부동산도 마찬가지요. 전부 사이클입니다. 올랐다가 내렸다가 내릴 때가 있으면 다시 회복해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이클을 타고 움직이는 게 경기고 그리고 주식이고 부동산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돈을 벌고자 그리고 이 가격 흐름과 이 사이클을 타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 사이클을 지금 하락 사이클이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럼 이 구간에서 팔고 나가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은 이 바닥점까지 기다리면서 그래서 모아나오고 모아놨다가 그래서 내가 주식과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다시 상승 사이클로 올라갈 때 이 정점 부근에서 다시 비싼 값에 팔고 나가는 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답은 나오죠. 그래서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욕심 많은 돼지는 시장에서 잡아먹힙니다. 그래서 무리한 욕심은 내지 마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돈만 가지고 운영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자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죠. 감사합니다.